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당시 숨진 의회 경관의 시신이 의사당에 안치돼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지금 의사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민주공화 인사들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정했던 의원들의 총기 소지 금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속 탐지기 통과를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벌금령도 통과됐습니다. 이 사건이 핵심인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탄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가 탄핵 대상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의 명분이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은 상식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리가 돼갑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해온 리누드 변호사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실어 나르던 케이블 텔레비전 뉴스맥스의 진행자는 여전히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마이필로우 대표와 인터뷰를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이 공화당과의 회담에서 합의 보지 못한 뒤 민주당 상원에 더 크고 더 대담한 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CEO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발표했지만 그와 아마존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뒤 적어도 6개월 동안 항체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연방정부는 2월 11일부터 약국으로도 백신을 공급한다고 밝혔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2월 7일 슈퍼볼 파티는 집에서 가족들만의 잔치로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92세에 처음 책을 발간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85세에 스키를 그만두고 겨울이 지루해서 시작한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의사당 그 경관이 숨졌고 그 숨진 의사당 경관이 시민으로서는 5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의사당에 안치된 그 로텐더에 안치된 사람이 시민으로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이런 사람 빼고요. 5명밖에 안 되는데 안치가 됐고 대통령 부부, 부통령 부부, 공화당,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전부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미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사당을 난입한 것도 미국 역사상, 근세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막다가 4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당 경관이 숨졌고 당시 이 일이 일어났을 당시 현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을 한 그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포함을 해서 새 행정부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미국 정치인들을 지키고 미국 민주주의의 집인 의사당을 지키다가 숨진 사람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워싱턴이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모든 그 주요한 정치인들이 케빈 맥카티도 보이고요. 공화당, 민주당 여기서는 지금 초당적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보이는데 아직 그 시신의
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는 것을 마지막 미국의 최고의 정치인들이 배웅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서 남성들의 바지도 완전히 그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펄럭이고 성조기가 펄럭이듯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옷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길을 지킨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미국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2살의 이 경관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 방위군하고 해군 방위군이든가요? 하고 이제 의사당 경관으로 됐고 실제로 뭐 소화전에 맞아서 숨졌다 이런 많은 정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아주 그 쓸쓸하고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정렬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상상하시죠? 저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금 예의를 갖춰서 의회 경관들, 동료 경관들 추도식 하게 하고 관이 있는 그 차를 쭉 갑니다. 어떠한 그 행렬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 정상 궤도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어젯밤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도 의사당의 의원들조차도 국민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최근에는 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그 의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를 했는데 많은 그 공화당 의원들이 금속 탐지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하고 있는 그 직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어제 완전히 그 당파적인 그 표결이 나왔네요. 찬성 216대 반대 210으로 처음에 의원이 총을 가지고 그 의사당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에서 그 검색대에서 걸리면은 $5,000, 그 다음에는 뭐 $10,000 해서 90일 안에 벌금을 내야지 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월급에서 차압합니다. 그런 형태의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얘기는 민주당이죠. 우리도 똑같은 국민이다. 국민이 의사당에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면 정치인들도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이 룰이고 법으로 정해졌고 또 확인이 됐으면 정치인은 지켜야지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는 2번 탄핵되게 된 그런 그 일의 실마리였는데 지금 하원에서 기소한 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원 재판관에게 보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상원에서 이제 재판정에서 이 그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어제 이제 2명의 5명이 물러나고 2명의 새로 선임된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뭐 얘기예요. 이미 대통령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탄핵은 무슨 탄핵? 그거 위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처음 선서를 한 그 순간부터 백악관을 나가는 그날까지가 대통령이 한 모든 일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헌법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1월 6일 그런 사건이 있었을 즉시에는 훨씬 더 많은 헌법학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동의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것이 흐려지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시는 공직에 그런 사람은 출마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원에서는 80페이지짜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2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변호인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14페이지짜리로 만들었고 헌법 전문가들이 그 2사람 다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데 조금 성의 없게 그 대응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상원에서 탄핵되지 않을 것이니까 공화당이 탄핵 안 한다고 하니까 해서 그 부분도 이제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을 지키다가 간 그 의사당 경관은 저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모셔가고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로 모셔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지어지고 그보다는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민 이런 문제가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의 관심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만나고 민주당 오늘도 이제 또 백악관으로 들어가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만나고 하고 나서는 마음을 정한 것이죠. 이제 그 공화당의 투표가 없이 민주당 상원에서 51표가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아주 담대하게 크게 그리고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약간의 수정은 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15달러 최저임금하는 민주당이 빼기로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은 6,180억 달러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나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대공황 때도 큰 경기 부양책을 썼다. 그 당시에 7,870억 달러라는 경기 부양책을 썼다고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인 고민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오늘 이제 폴리티코가 그 자세한 내용을 길게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낸시 펠로시도 공화당도 다 한다. 이번에 이 경기 부양책이 초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어도 지금 그 정도는 안 될 것이잖아요. 액수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공화당이 가지고 온 것이 어차피 안 될 바에는 빨리 집행을 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돈을 전달해 드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은 51표가 있으면 되니까 공화당 10명 그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던 사람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그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나가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예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굉장히 공화당색이 강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민주당 상원 의원 조 맨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적인 성향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도인데 조 맨신 의원은 액수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지역구 주민들을 그 의견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공화당 주지사는 아니다. 바이든 안을 지지를 해요. 짐 저스티스, 이름이 저스티스네요. 정의, 공정함, 정의. 이름이 저스티스라는 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공화당인데 바이든 안을 지지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4년 내내 저스티스 웨스트 버지니아의 공화당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모든 것을 같이 가장 충성을 많이 했었던 주지사 가운데서도 그런 주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태가 달라지고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계산을 해보고 하는 결과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써야지 된다. 이때 안 쓰면 언제 쓰느냐 하고 민주당의 상원 의원은 돈이 크다고 하고 공화당 주지사는 그냥 바이든 안을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조 맨신 의원이 만약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49가 되잖아요. 49? 그렇죠? 49명이 되는 거죠. 49명 대 51이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그 뭐 상원 척슈머 원내대표나 얼마나 조 맨슨 의원에게 전화를 걸겠어요. 아주 안 봐도 훤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다음 주 이제 탄핵 재판이 끝나고 나면 며칠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나면은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 이슈들이 봐질 텐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그 이민행정명령 3가지의 그 서명을 했잖아요. 하나가 어린아이들 몇 명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600 몇십 명이래요.
그 어머니 찾아주는 거, 아버지 찾아주는 거, 두 번째는 난민 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공적 부조, 그 퍼블릭 그 차지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받을 때 불이익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리뷰라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시행하라가 아니라 리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리뷰하라 하니까 벌써 그 이민을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에서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약해. 이민 행정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베테랑들은 그 뒤를 읽더군요. 오늘 그 NPR 방송에 이제 그 이민 그 전문 그 기자, 백악관 전문 기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그 행정부가 이미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아마추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저럴 때 저렇게 되고 이미 그 구류를 100일 동안 멈춰라 하는 것에 대해서 텍사스가 쫙 그 고소를 했죠. 그런 것을 계산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할 때 리뷰를 해라 해서 리뷰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게 더 정확한 것이다. 더 맞는 것이다. 지금의 형편에. 그런 것을 알고 이제 리뷰해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민행정명령은 무조건 그 미국 내부의 이민에 관해서 중요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에 보여지는 것. 미국이 어떻게 어린아이와 그 엄마 아빠를 저렇게 떼어놓을 수가 있는가. 그 미국의 평판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포커스를 두고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알레한드로 그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 부통령이 선서하잖아요. 장관 선서 이렇게 선서하면서 이민 1세대니까 어렸을 때 뭐 1살 때 미국 쿠바에서 오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다 난민이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기대를 그 할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됐지만 이 국토안보부에서 처음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바마 시대 때부터 이 국토안보부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그 자녀 분리, 그 가족 분리,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전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이었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전에는 지난 4년 동안은 하도 날이면 날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로 뉴스를 몇십 가지씩 만들어내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었던 4년이었습니다. 뉴스 보도에 있어서도. 그런데 요즘 케이블 텔레비전 그 시청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은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시청률은 낮아지더라도 심지어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불안한 마음으로 또 어수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상 궤도를 밟아가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그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94, 그죠?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도 미국의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데 이것은 해외에 미국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해외에서 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미국의 이 부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부정선거다 하고 음모론이 너무너무 많았었잖아요. 이것도 예상보다 빨리 정리가 됩니다. 왜냐면요. 그 음모론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케이블 뉴스들이 이제는 상황 이렇게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음모론을 여전히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차 없이 인터뷰하다가 뭐 컷해버리고 심지어 본인이 벌떡 일어서서 나가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미얀마와 러시아 사태는 그 오늘의 미국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큰 그림만 미국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그런 부분만 이제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이제 그 국가 고문이 말하자면 대포폰 같은 것을 썼다는 그 주장인 것 같아요. 뭔가 수입을 한 것을 워키토키를 불법으로 등록 안 하고 사용을 했다 하니까 대포폰인 거죠. 해서 원래대로라면은 그런 혐의로 지금 구류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그것을 뭐 2월 15일까지만 뭐 조사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많은 뭐 회유와 협박과 협상과 이런 것들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뭐 대통령은 자연재해 관리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인데 그밖에 뭐 많은 아웅산 수치당의 지도자들 그야말로 랜드슬라이드로 이겼잖아요. 선거가 11월 선거에서. 그리고 나니까 이게 왜 그럼 군이 쿠데타까지 하게 됐는가는 이제 몇 퍼센트 이상 이 정도로 랜드슬라이드로 이기면은 그쪽의 헌법, 그 헌법도 사실은 군부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헌법에 그렇게 몇 퍼센트로 이기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장관을 그 당 사람을 이제 심을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각 구성이 그 군부에서 원하는 형태로 되지가 않은 거죠. 그동안은 아웅산 수치가 군에도 협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말하자면 나눠서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할까요? 수십 년을 그 쿠데타를 했었던 그런 군부와 그 48년도에 영국에서 독립하고 나서 62년도에 쿠데타가 있었고 88년도에 그 미얀마가 버마였죠. 그때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인데 그렇게 군과 협상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결국은 뒤통수 맞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 군 쿠데타의 그 주역들 가운데서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역시 군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은퇴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본인은 민간인 직책은 없는 상태에서 뭐 쿠데타에 가담은 했지 그러면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에 가야지 되고 아주 거기도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복잡한데 미국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군사 쿠데타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그 지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래서 항상 뭐는 누가 하고 해는 국민이 입는 거예요. 지원을 일단은 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태리, 미국 G7 국가네요. 일본 그 이태리까지 포함해서 G7 국가들이 전부 원조를 끊는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군사 독재를 하다가 이제 2010년부터 준비를 해서 뭐 2010년 중반, 2015년, 16년 이때의 선거를 치르고 민주적으로 가는가 하는 거를 하다가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건데 지금 그 시위를 많이 합니다. 간호사들이 용감하던데요. 간호사들부터 시위를 하고 우리는 군사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의 목표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세계를 공산국가, 쿠데타 국가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같은 미국형 민주주의로 따라오게 하는가. 이게 지금 미국형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재부터 시작했지만 항상 미얀마의 경우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요. 거리상으로도 중국이 가깝고 또 미얀마 군부와 중국이 가깝기도 하고 왕위가 얼마 전에 그 미얀마 군부의 또 헤드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제가 있어서 이걸 잘 다뤄야지 되는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그 알렉세이 네발니 야당은 아니고 제야 인사도 지난번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엮어놨었던 이 혐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얀마나 러시아나 다 이연령 비연령이기 때문에 엮어놨었던 것이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됐던 거를 2년 8개월을
실형을 살아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 또 체포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푸틴이 초조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와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에도 제재를 가하겠죠. 크림반도를 그 당시에 침공했을 때 제재를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또 협조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당장 2월 5일 날 돼 있는 그 뉴스타트 핵 동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은 지난번에 한다고 했으니까 양측이 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면서 테러와의 전쟁도 러시아와 협조를 해야지 되고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야지 되고 지형상으로 미국보다 러시아가 가깝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많으니까 그쪽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또 블라디미르 푸틴을 벌을 줘야지 되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요. 뭐 미얀마나 비슷하네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처음에 러시아에서 KGB의 헤드를 하다가 정권을 잡았을 때가 클린턴 때거든요. 81년. 클린턴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법도 있고 하니까 살짝 다른 사람을 끼웠다가 또 다시 본인이 오고 이렇게 된 건데 그 81년도 수십 년 전의 전략이 러시아에서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있잖아요. 지금 이 제야 인사가 나발니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 석방해야지 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또 젊고 혈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막 방방곡곡을 다녔잖아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그 지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푸틴이 과거에 밀실 그런 그 모략, 비방 이런 것으로 또 힘으로 고문으로 독살, 암살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또 푸틴이나 미얀마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야지 되는데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반민주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와 같이 가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은 방송 끝나고 전부 todayus.com에 링크를 뉴스원을 해놓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충고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 미국이 저 나라가 저런 행위를 할 때 그 파워가 저것에 힘을 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야지 된다. 러시아를 벌줄 때도 미얀마의 군부를 벌줄 때도 러시아의 푸틴을 벌줄 때도 다른 나라와 공조해야지 된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게 완전히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화당은 이 부분은 정말 짧게 전해드릴게요. 리노드 변호사라고 시드니 파웰과 함께 리노드 변호사 굉장히 음모론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리노드 변호사가 부정선거다, 도미니언 기계가 이렇다 저렇다, 조지아에선 투표를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리노드와 시드니 파웰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음모론. 자, 그리고 원래는 상해법 전문을 수십 년 동안 했었거든요. 이제 상해 전문 해서 사람들 보상금 받아주고 그런 것을 하다가 수십 년 하다가 애틀란타의 올림픽 파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시크릿 가드가 처음에 범인으로 몰렸었죠. 그 사람이 시크릿 가드니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변호하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 이 사람이 리누드 변호사가 상해 전문 변호사에서 유명한 사람을 변호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런데 애틀란타의 총무처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방송국에 나와서 본인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주소를 바꿨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꿨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해에 4월 달인가 집을 사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선거법이 주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학생이다, 주소를 바꿨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투표를 그렇게 하는 주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조지아주는 그쪽으로 이사 가서 주소지가 거기면 거기서 투표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리 누드는 본인이 조지아주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부정투표라는 것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도 하도 이 변호사가 음모론을 당치도 않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조지아주의 변호사 그 무슨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에서 정신감정 받아보라고, 정신감정을 받아야지 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를 그 리노드 변호사가 아니죠. 뭐 마이크 펜스를 처형해라, 뭐 그런 수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제 뉴스맥스를 봤는데 이거 한 그 클립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1분 넘어가니까 과관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남자 여자 두 사람이었고 뉴스맥스에서, 그리고 한 사람 출연자가 그 마이클 린들 그 마이필로우의 사장이요. 뭐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난다,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는 코스염 달린 사람.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인터뷰의 주제는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뉴스맥스도 발 빼거든요. 왜냐하면 도미니언이 경고장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발 빼고 있는데 뭐였냐면 트위터가 이 린델의 어카운트와 린델의 회사인 마이필로의 그 벽에 만드는 회사예요. 어카운트를 영원히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하도 음모론만 퍼뜨린다는 게 트위터의 정책 위반 그 요건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위터의 결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계속 도미니언이 어떻다 하니까 진행자 2명 가운데 그 밥 셀러스 남자 진행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본인 회사도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지침이 내린 거예요. 이렇게 도미니언 이게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뭐가 없고,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쭉쭉쭉쭉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훈련받은 대로 해서 그것은 부정선거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 막 고함 지르고, 린델이 CEO가 그게 도미니언이 하니까 우리 이 트위터 얘기를 하더라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중간에 있잖아요. 생방송 인터뷰하다 이 사람이 소리까지 났어요. 이런 소리. 그냥 나가는데 아주 화면에는 그냥 표정 잘 지었는데 이렇게 의자가 움직이니까 이런 소리가 순간적으로 나면서 그냥 너랑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대화가 도저히 통하지. 생방송 도중에 뉴스맥스에 그동안 음모론을 그렇게 퍼뜨리던 뉴스맥스의 진행자가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여성 진행자가 계속 진행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부정선거 문제도 좀 어느 정도는 그 예상했었던 것보다 빨리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왜 뉴스맥스도 그런가? 왜냐하면 그동안은요. 팍스도 안 보고 뉴스맥스만 보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공화당 가운데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팍스 안 보고 더 화끈하니까 뉴스맥스를 봤는데, 뉴스맥스는 여러 매체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텔레비전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빨리 그 팍스 같은 데 따라가려면 자극적인 것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트럼프이기 때문에 백악관에 그 출입기자 자격증도 얻었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도미니언이 소송한다고 하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에게 13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에게, 이런 회사에게는 얼마를 하겠어요. 지금 계속 경고장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뉴스맥스에서도 좀 조심하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정리가 돼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정치 얘기 안 하고 우리 피크닉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슈퍼볼 얘기도 나오겠지만 뒤에 스포츠 얘기도 하고 또 음식 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그 음식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얘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아마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한 번도 물건을 사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아마존과 연관이 없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자녀분이 때로 뭐 사다 드리는 거 아마존에서 오더해서 사다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은 어떤 혁신의 정신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악덕업주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창조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CEO 자리를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스토리를 줍니다. 소설처럼 들으실 수 있는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스탑게임 주식값이요. 일주일 전보다 지금 81%
1%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400달러대 사신 분들도 계실 테고 300달러대에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헤지 펀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레딧의 그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뭔가를 그 원래의 그 회사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꼭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은도 거품 빠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스탑게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제프 베조스는 57세입니다. 아마존의 CEO,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 그리고 홀푸즈의 사주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내가 CEO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회장 뒤에 있겠다 하는 거예요. 데이 바이 데이는 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다른 그 전문 경영인들이 하고 본인은 뭘 하지? 혁신, 구상 이런 것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탭댄스 하면서 일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그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탭댄스 하면서 일하는. 그 숨진 스티브 잡스나 똑같은 거예요. 탭댄스 하면서 얼마나 즐거우면 일하는데 탭댄스를 하는 그 정도의 즐거움이겠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도 익사이팅하다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에 집중한다고 했고 항공회사 블루 오리진 또 비영리 재단 기후변화하고 홈리스 여기에 이제 그 포커스를 두는 비영리 재단 뭐 자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따로 드리겠지만 57세로 94년도에 아마존을 만들었으니까 다음 달이 되면은 아마존이 태어난 지가 9,500일이 된대요. 9,500일이 되는데 그런데도 항상 아마존은 이 제프 베조스는 데이 원처럼 일을 한답니다. 엄마가 10대 때 아이를 낳았어요. 뉴멕시코주에서.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제 그 스텝파더하고 자랐는데 스텝파더가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을 했고요. 그 스텝파더가 쿠바에서 16살 때 호롤 단신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롤 단신으로 와서 막 공부하고 뭐 해서 엔지니어 해서 석유화학 회사에서 엔지니어였는데 아빠 거기 가보면 엔지니어 여기 너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좋았던 거예요.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엔지니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어요. 1990년도에 투자회사 DE 쇼의 부사장, 수석 부사장까지 해서 돈 엄청 벌었는데 94년도에 아마존을 만든다고 한 거. 그 많은 돈 다 사람들이 쟤 미쳤어 이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프 베조스의 부와 아마존이라는 것의 사업과 미래가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1960억 달러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 하는 것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개인의 부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잠깐 세계 1위 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제프 베조스가 세계 1위의 부자인데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25년 산 와이프와 이혼을 할 때 당당하게 이혼했잖아요.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 데이비드 그 퍼커가 컨트롤하는 거기서 제프 베조스 얄미워한다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막 이렇게 뭐 음란한 사진 이런 거 그 어페어에 관한 거 이렇게 하니까 자신이 그냥 딱 얘기를 했잖아요. 나 제프 베조스가 이런 것을 당당하게 저쪽에서 저렇게 비굴하게 추접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내가 당당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하면서 했고 결국은 이혼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도 정말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여성이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에 대해서는 1초마다 11,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아마존에서 이루어진답니다. 1초에 11,000달러. 하루가 몇 초인가요? 대단하죠. 지난해에 35억 개의 소포가 배달됐다니까 지구상 인구 2명 가운데 1명은 아마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오는 거. 매출이 뭐 엄청 많고 4분기에 44%가 늘어나서 뭐 얼마고 온라인 처음에 책방이었잖아요. 해서 바른스앤노블즈 뭐 이런 데가 다 나중에 그렇고 힘들고 우리 동네에 아직도 그 개인 독립 서점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그런데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크라우드 서비스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죠. 크라우드 서비스로 제일 많이 벌고 있고 텔레비전, 그로서리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로봇, 인공지능 등등 해서 물류도 여기서 장악을 했고
스트리밍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홀푸드를 살 때가 2017년 140억 달러네요. 그런데 편리함에서부터 필수로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존이 잘한 것은 필수 상품을 배달한다는 것은 돈을 덜 번다는 거예요. 화장지 큰 것, 무슨 세제 이런 거 하고 자그마한 어떤 부품 비싼 거 하고 뭐가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그만큼 희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가 늘어났어도 수익은 줄어든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어쨌든 그 17만 5천 명을 더 고용을 했는데 문제가 많죠. 법적으로 독점법 소송당해서 정치인이나 규제당국 불려다녀야 돼. 경쟁사도 있어요. 캐나다 회사 이 그 샤피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소매업소에게 딱 장을 차려주잖아요. 알리바바처럼. 그러니까 아마존이 15년을 중국에 투자하고도 손 털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여전히 그 도전이 있지만 도전 가운데 제일 큰 거는 왜 그렇게 사주 제일 부자고 뭐 자선 사업한다고 CEO에서 체어맨으로 뭐 바뀌고 하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환경이 나쁘고 저는 이게 이상해요. 돈 많이 하긴 그렇게 했으면 돈을 이렇게 많이 못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제프 베조스가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처우를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때부터 우린 커스터머 우선이다 했는데 커스터머 우선이게 94년도에 통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앞으로도 통하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프 블랙번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같이 제일 많이 믿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뭐 1년 안식년 하고 또 한 사람은 은퇴했고 결국은 앤디 제스라는 아주 오래 같이 일을 했었던 이 사람이 맡게 됐는데 이분은 이 누구죠? 이 누군가요? 제프 베조스보다는 정치 성향도 조금 있어요. 블랙 라이브스 매러 같은데 아주 강하게 참여를 하고 하니까 직원들 처우 개선도 해줄지 모르죠.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프 베조스가 마지막에 직원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 발명을 해라. 뭐든지 늘 창조적으로 일을 해라 하면서 처음 내가 하려고 했었던 일이 남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도 저 크레이지야. 그렇게 보였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이게 제프 베조스의 얘기입니다. 제프 베조스의 새로운 길이 궁금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 짧게 정리하고요. 몇 번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영국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한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양성 반응 나오고 걸리고 했었던 사람이 항체가요. 적어도 6개월 양성이었던 사람 99% 항체가 있는데 6개월 뒤에도 88% 항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UK 그 바이오뱅크라고 연구소죠. 조사를 한 거고 그런데 면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그 밝혀내지 못했고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7일이 슈퍼볼 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즐기되 집에서 즐기십시오. 늘 그렇잖아요. 뭐 무슨 메모리얼 데이부터 크리스마스, 뉴 이어 데이까지 그때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는데 물론 그 플로리다 템퍼에는 2만 2천 명이 갑니다. 근데 원래 그 구장이 6만 5천 명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뭐 6,500명 정도는 의료진들에게 무료로 티켓 주고 7,500명이군요. 백신 접종 받은 사람 절대로 집에 계시라고 하고 약국에서 2월 11일부터 6,500군데 약국에서부터 백신을 그 연방정부에서 공급을 하는데요. 이것을 점차로 늘려서 4만 군데 그 약국에서 전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겠다고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1947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신 여성분이 계세요. 수 바이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뉴욕에 있는 그 대학을 그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을 했었던 게 그 당시는 전우니까 일자리가 많았는데 남자일 때 여자라서 비서에 취직을 했대요. 베서 칼리지 나왔어요. 아주 그 리버럴 칼리지로 유명하잖아요. 뉴욕에. 그런데 어떻게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비서를 하는데 그 보스가 이 할머니가 비서를 얼마나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아무리 봐도 너는 기자를 잘하겠어. 기자 해봐라. 해서 기자를 했어요. 다시 컬럼비아 대학교 저널리즘에 입학. 그 당시에 7명밖에 없었어요. 여성이. 해서 버팔로 이브닝 뉴스라는 데 갔는데 25년 일을 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여자는 이 크라임 씬에는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여행업계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92세가 됐는데 85세까지는 그 스키를 탔는데 겨울에 스키를 못하니까 심심해서 첫 번째 소설을 쓴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스토리로 2명의 여성에 관한 All Things in Time, All Things Considered가 아니라 NPR 방송에 그런 것을 92세가 됐는데 첫 번째 소설을 쓰셨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똑같은 형사계 형사인데 여자는 커피만 날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김영석 교수의 100세까지 사는 거 비디오 봤거든요. 아, 저도 준비해야지 되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